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월, 화, 수가 계속 장이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안 좋았죠. 나스닥 해외 차트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하락, 갭에서 최악이죠. 갭에서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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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 나와서 내일은 조금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너질 만큼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더니 올랐죠. 좀 올랐어요. 한 0.4% 갭 떠서 한 2%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어, 이제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겠지만, 어쨌거나 주식이 이렇게 계속 뭔가 하다가 바닥이 나올 때쯤 돼서 바닥에서 탁 도지나, 요런 도지나 아니면 거꾸로 깊은 데서 이게 없다면, 여기 없다면 깊은 데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봉이 됐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망지옥이 됐건 도지가 됐건 마이너스 깊은 데서 올라오면 이제 이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 이런 게 나오면은 음, 그 다음 날을 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여기서 상승을 하면 일단 저 이제 내려가는 거 이제 당분간 그만하려고요 하는 뜻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날 이거 하루 가지고 그걸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도지가 나온 다음에 또 하락을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보면 여기도 그랬죠. 여기도 도지가 나왔지만 다음날 상승하는 듯해서 이제 올라가나 보다 그랬는데 하루 또 털었죠. 그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여기 4.98 캡 시가 4.98 갭을 떠서 7.40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상승을 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머리가 까만 아시아 세력이나 머리가 노란 해외 세력이나 다 똑같아요. 얘네들 다 나폴레옹급이라 불가능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 얘네들은. 근데 이 하루 만에 차트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완전 진짜 만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그럼 여기를 깨면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 다음 날이나 아니면 바로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 바로. 그러면 이제 좀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위험성에서 또 바로 해지가 되는 거예요. 아, 개미를 털었구나.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었구나. 근데 이제 바로 상승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자, 하루만 해도 차트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증권을 하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피폐해진다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루만 해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죠? 특히 이건 스윙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단타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안 하면 돼.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분명히 세력이다. 여기는 분명히 세력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게 셋이야. 세. 어, 이게 세력인데 그럼 개미는 어떤 무기가 있느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권한이 있어. 세력은 이렇게 판만 만들어 놓지 강제로 개미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없어요. 여기를 강제로 잡게 하는 그런 영향력은 없어. 이거는 개미의 유일한 어떤 잡냐 안 잡냐, 잡냐 안 잡냐 이거는 개미의 유일한 권리면서 또 무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안 그러면 주식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간다는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보면 어디 그래? 막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가잖아요. 왜 이렇게 가냐면 개미를 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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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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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식으로 이것도 왜 터냐면 이것도 왜 지금 내가 오르막길인데 왜 턴다고 그러냐면 여기서 내려갈 게 뻔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터는 거예요. 어떻게 터는 거? 올려 터는 거야. 올려서 와 여기까지 가나 보다 그래 놓고
데리고 가다가 여기서 확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털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면이 여기까지 보니 안 보이니까 화면이 이렇게 뭐야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털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저 그리질 않아서 어쨌든 간에 세력은 판만 깔 수 있다. 세력은 판을 깔 수 있다. 하지만 강제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개미를 강제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그럼 개미는 칼 자루를 쥐고 있는 애들에 비해서 날을 쥐고 있지만 글씨 더럽게 쓰지. 칼 날고 있지만 유일한 권리이자 무기는 뭐냐? 쫓아가든 쫓아가지 않든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 개미는 1번, 2번. 유일한 권리이자 무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미들의 생각을 세력들은 지네들이 개미를 생각대로 이끈다고 이렇게 해서 꼬신단 말이야. 올라가니까 이제 개미들이 막 붙고 그런단 말이야. 그게 떨어진단 말이야. 항상 여기보다 더 낮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만 올라오면 끝까지 올라오지 않고 요만큼만 올라와도 여기서 던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개미들이 에이씨 약손조를 던져야겠다. 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끈이 더 내려갈 거 정신적으로 피곤해지니까 여기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 10,000원짜리 주식을 여기서 얼마 될까? 한 2,000원? 2,000원에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그랬다가 어느 날 마음 먹고 이게 이제 개미들 평소에 평단이라면 어느 날 마음 먹고 이만큼 올린단 말이에요. 돌파를 해서 이만큼 올려. 그럼 개미들이 겁내면서 여기서 차트 볼 줄 아는 놈들 여기서는 못 잡지만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얘네는 허용을 해. 근데 여기서는 허용을 안 해요. 왜? 거기서 붙은 애들은 이렇게 가다가 당일날 떨어지든 당일날 아니면 그 다음날 당일날 떨어지든 그 다음날 떨어지든 떨어뜨려서 여기서 매도를 하게끔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평단 밑에서. 그래서 항상 개미들은 솔직히 내려서만 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한 번 이전 단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주식이 올라갈 때 여기서 개미를 꼬실 때 이미 이거는 올려 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N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수직으로 올라갈 때 있고. 왜? 너무 높아지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좀 그런데 바로 얘 여기서 꺾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잡기엔 좀 그런데 얘 바로 꺾을 것 같은데 목표가를 모르니까 목표가를 알면 상승할 때 여기선 들어갈 수 있겠다. 왜? 여기서 매도할 거니까. 목표가를 알면 여기가 목표니까 여기선 최소한 들어가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매물대 목표가 맨날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양모머리 그 우리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이유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증권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뉴스로도 이렇게 내일 뭐 뉴스가 이게 있던데 이게 공신력이 있는 뉴스래 믿을만한 뉴스래 공신력이 뭐 한 0에서 10이면 한 8 정도 되는 뉴스래 내일 이 종목은 한번 매도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증권을 하는 사람도 있기야 있죠. 심지어 매번 수익을 잘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나는 그게 이제 뉴스가 가짜냐 진짜냐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프로테이지가 50% 이하냐 그 이상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이 눈이 제가 없어요. 아무리 의심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이 뉴스가 50%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그 뭐라 그럴까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없어. 내가 만약에 그런 거를 좀 안다 그러면 차트 뭐 어렵게 볼 거 있나요? 뉴스 보세요, 뉴스.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었겠죠. 예. 어디 사이트에서 나오는 뉴스 좋던데, 어디 어디 이제 동호회나 단체에서 나오는,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모임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이제 사적인지 공적인지 몰라도 거기서 나오는 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어차피 그런 거를 유포하는 애들도 다 지들 돈 벌려고 하는 놈들이라 지들 이권 바라보지 내 이권을 자기네들이 손해보고 내 이권을 좋게 봐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뭐 대통령 뭐 비서실이나 뭐 대통령 청와대 뭐 관련된 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정보를 다 어? 무슨 그 행안부 행정안전부 이런데 뭐 있어서 기업이나 이런 어떤 공기업이나 사기업 이런 뉴스를 다 알 수 있는 루트가 있다. 그럼 나도 뭐 굳이 차트를 연구를 했을까 싶긴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개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길도 모르고 지가 지가 손해를 보면서 내 이득을 챙겨줄 만한 응? 그런 데도 없고 이게 다 없어. 그 뉴스는 나가리야. 그래. 뉴스는 나가리예요.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차트뿐이 없어요. 차트하고 수급인데 수급은 이 수급 갖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 외국인 애들 뭐 외국인 들어오면은 뭐 증권이 오른다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외국인은 자선단체인가 그렇게 따지면 아니에요. 걔네들도 돈 벌려고 들어온 애들이야. 머리가 까만 외국인, 진짜 외국인, 뭐 어? 머리가 원래 까만데 노란 척하는 외국인, 뭐 거기도 막 수만 가지 인종이랑 수만 가지 그 지권 보려고 들어오려는 개성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거 뭐 이렇게 그 걔네들이 이렇게 휘두르는 대로 괜히 거기 쓸려가지고 마이너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그래서 나중에 증권 이 새끼 다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포기하시지 말고 제일 좋은 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하는 게. 이걸로 증권으로 돈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왕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미 하고 있거나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또 제대로 해야지. 그죠? 그러다 보니 내가 요새 그림에 좀 재능을 찾느라고 아까 해적기 같지 않나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상승을 했고 중요한 건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장 한번 좀 간만에 크게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랐죠. 미국이 올랐다고 해서 뭐 오른 건 아니에요. 오를만 해서 오른 겁니다. 올랐는데 갭을 0.68 떠서 1.37까지 올랐는데 거의 1.32 거의 이제 상승하는 그 선에서 끝났어요. 이제 여기가 0%인데 여기 0%인데 갭을 떠서 장 중반에 제가 이렇게 무너져서 여기 시작가 위주를 깨면 이거 저 장기화 되겠구나 하락이 이렇게 돼서 깼으면은 장기화 되겠구나. 여기서 장기화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봉상으로 보면 무조건 이제 그 무조건 계속 주식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단타로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흐름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그 뭐 풍선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돼서 이게 장기화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또 쳐맞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또 쳐맞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또 쳐맞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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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최후에 안 되면 여기 선까지도 여기를 바라봐야 되나? 막 이 생각까지도 했어요. 뭐 최악의 이제 경우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수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우리 알수 뭐 우리가 아니라 뭐 제가 알 수가 있나요? 내가 알면은 뭐 방송하고 있겠어. 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지. 어쨌거나 올라가려고 하는 바탕은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기를 맞고 20선을 맞고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보다 높든 여기보다 비슷하든 여기보다 낮든 어쨌든 간에 왔다가 내려왔다가 아마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서 20선을 이렇게 끌어올릴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언가의 시작은 양봉에서 시작을 합니다. 뭔가 지수가 됐건 종목이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뭐 당일날 올라가는 어쨌거나 당일날 올라가는 것도 갭을 뜯으려 땐 양봉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양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따만한 봉도 처음에는 요만했어. 요만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뭐 지도자도 엄마 없는 지도자가 없다고 하듯이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장도 이제 20선에 맞을 때까지 상승을 하려고 하는 발판은 마련을 했다. 그러면 이제 섹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몇 종목 안 올렸어. 오늘 한 30종목 올랐나? 이 실시간 보니까 30종목이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상승한 섹터별로 조금이라도 상승한 종목 왜냐하면 이제 조금이라도 상승한 종목을 왜 보냐면 그 섹터가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까지도 이제 봐야 되거든요. 오늘 종목이 하도 안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이제 물류 조선주 나름 발판을 좀 마련을 했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120선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가고 꺾었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 수 있는데 꺾었다는 얘기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다. 느낌이. 왜? 큰 상승을 하면 이제 한동안은 안 내려가니까 큰 상승을 하면 안 올라가니까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 그 다음번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자명하니까 슬슬 물량을 이렇게 물량 받고 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오늘도 얘가 좀 덜 갔어. 내 생각에 여기 물량 받은 애들이 있어서 보통 여기를 만약에 따지면요. 이게 돌파를 했으면 8% 그러면 이게 한 16%까지 요 정도까지 올라갔어야 돼요. 요 정도. 딱 목표가 맞죠? 치매머리 여기 딱 맞죠? 근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대한해운 이름 자체가 대한해운이잖아. 그러면 얘가 오늘 제일 많이 간 애라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오늘의 해운 뭐 상승은 많이 안 했지만 얘가 대장급인데 대장은 아니고 대장급인데 대장이 없어. 물류조선은 지금 계속 비리비리 해가지고 120을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120선이 여기니까 살짝 돌파를 한 거죠. 지금 돌파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보통 이러면은 시간 단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러스인 경우가 많아요. 아직은 시간이 이제 4시 1분이라 오르진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정체 상태다. 이런 애들은 총단 글로벌 얘는 지수짜리는 아니죠. 지수짜리 아닌데 신규주라 빠바바방 초반에 여기 매집하듯이 요즘 유행이 내려오면서도 물량 받지만 올라가면서도 물량 받는다. 그랬죠. 이제 그거를 이미 이전에 해놓은 거야. 근데 이게 효과를 보려면 여기서 어림없어요. 훨씬 더 많이 가야 돼. 1년, 2년. 1년, 2년. 최소한 한 2년, 1년 반 이상은 가야 이제 기본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오늘도 얘도 보면은 여기가 뭐 나름 매물대이면서도 이게 침해 절반 매물대이면서도 얘가 돌파선이거든요. 근데 갈 것 같았는데 그래도 가서 여기까지 최소한 14에서 뭐 한 20% 여기 양봉머리 그죠? 아이고 언젠가부터 위에 찍히네. 양봉머리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나 봐. 여기 거래량 이제 크니까요. 그 여기 나름 크니까 그래서 갈 줄 알았는데 이거 맞죠? 예. 안 갔어요. 이상 안 갔습니다. 예. 물류 주선주가 왠지 나는 이건 뭐 왜 찍혔냐? 얘도 똑같죠 지금 차트가 비슷하죠 다 하락하다가 다 지수를 따라가니까 발전도파만 만들려고 투바닥 만들었다가 돌파해서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발전도파는 어느 정도 마련을 했어. 20 돌파하면서 120 아이고 120선 밑에 꼽으면 뭐라고? 120까지 올라오는 거 그죠? 20선이 밑에 있으니까 20선이 위에 있으면 또 이제 경우가 다르지만 그 얘도 이제 갈 줄 알았는데
이 정도 가겠구나. 뭐 장이 그냥 그런지 15% 아니면 전저점 여기까지. 전저점은 여기인데 24%인데 23%인데 너무 높죠. 한 최소한 뭐 여기는 가지 않을까? 여기는 아이고 왜 안 가죠? 여기는 가지 않을까 이제 했는데 안 갔습니다. 예. 갈 수 있는데 안 간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이 정도면 뭐 15% 20% 갈만한데 안 갔어요. 근데 안 간 걸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얘는 발돋움판이 짧죠. 지금 요것뿐이 안 되잖아요. 짧죠. 방금 걔네들에 비해서 짧죠. 이런 건 볼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물류조선은 아직 지지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뉴스 안 봐도 차트를 보면서 남아토건 저번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한 뭐 3%도 안 되는 큰 상승 뒤에 큰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있죠. 여기 보면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얘가 왜 그런가? 이낙연 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우리 이낙연 씨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는지 음, 음, 이제 내려갈 때 됐네요. 이제 여기서 이 정도 했으니까 요 지하 세계에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다시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오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한 번에 돌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물량받은 게 있어서 여기 물량받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건설주가 계속 그 네옴시티 이슈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래서 건설 재건 이런 뉴스가 있으니까 계속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계속 크게 갔죠. 근데 이제 남아토건은 좀 이게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지금 이런 꼴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물량받고 올라가는 그거와 반대대로 얘는 지금 나름 다 지어보면 여기서 물량을 이렇게 받고 상승했다가 또 받고 또 받은 겁니다. 예. 나름 여기 전저점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아니, 전저점이 아니라 정고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돌파할 때 난 세게 갈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끔 이런 종목들이 가더라고요. 그냥 가야 가는 겁니다. 얘는 뭐 그냥 여기까지 매물대까지 간 겁니다. 매물대까지. 건설주. 오늘도 두 종목 갔네요. 제일테크노스. 오늘 120선을 돌파했다가 어쨌거나 돌파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침해 절반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시간 단일가가 나오면 좋은데 상승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아직 0%네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간을 조금 늦추면은 시간 단일가를 보면서 내일 가능성이 좀 짙게 있네요. 이제 이럴 말을 할 법도 한데 그거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예, 코리아 SE, 옛날 코리아 SE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제 무너지고 나서 오늘 또 무너진 거에 한 반은 갔죠. 예, 일단 이런 애들은 나가리입니다. 예, 차트를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 이렇게 높고 이 높은 것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높은 건데 이거 얘기했잖아요. 몇 프로인지 여기서 몇 프로야 지금 오늘까지 380 에이씨 하여튼 400% 가까이 되는 높이입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사람이 여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너무 높아서. 그리고 건설은 그냥 계속 한두 종목씩 가고 있는데 계속 한두 종목씩 가고 있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철강주. 요새 철강주가 좀 나름 심심했죠. 남선알미늄. 이거 이낙연주인데? 이낙연주. 호호. 글쎄, 뭐 이게 대선이 뭐 있는 것도 아닌데 대선주를 논하는 건 좀 그렇지만 현재 정권이 뭐 교체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이낙연주가 뭐 우연인지 몰라도 이건 윤석열주네요. 알놓고 그냥 갭에서 무너졌죠. 갭에서 이게 갭 뜨는 봉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서 20선에서 바로 올라서 가면은 뭐 여기까지는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이게 상을 간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29.94 그 상을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상을 찍은 적은 있어도 혹시 있을지 몰라도 상을 간 건 아닙니다. 얘가 만약에 상을 들어간 상태였으면 이렇게 들어간 상태였으면 안 털었다는 그 전제 하에 이제 상한가 매매랑 비슷한 건데요.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또 받고 내려갔어요. 그럼 내일이나 그 다음 뭐 좀 가까운 시일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있었어요. 여기나 많이 가면 여기까지. 근데 이게 상을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얘가 상을 갔으면은 한번 도전할 만 120선도 이왕 가까우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전에 가버렸죠. 앞전에 상을 안 가고 앞전에 갔는데 여기서는 상을 안 가고 나서 여기서 간 게 아니라 이 뒤에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이왕 또 원투 파수 한참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갈 놈이 가야 될 자리에서 가야 될 타이밍에 가는 거라고 주식은. 그죠? 갈 놈이 가야 될 자리에서 가야 될 타이밍에. 이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날 그러니까 단타적으로 보면 네, 스윙은 아예 이거 자체가 없는 거고 스윙은 단타인데 스윙은 요 두 가지로 따진 겁니다. 갈 놈이 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에서 잡으면 돼요. 근데 단타는 거기서 잡는 게 아니라 타이밍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뭐 나중에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인포마크가 이게 다른 종목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점상을 찍었습니다. 왜 찍었는지 뭐 했는지 뭐 뉴스를 보시면 상승률 상위 30 보면 나오겠죠. 네, 정확하게 전저점을 찍었습니다. 전저점이면서 전저점이면서 전 고점도 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갔습니다.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뭐 점상이니까 워낙 강력한 상이니까 평소에 뭐 이거 거래량도 28,000 28,000 맞죠? 28,109인데 단일가인가? 아 뭐예요 얘는? 이런 건 뭐 그냥 더 볼 게 없죠. 나가립니다. 저 거래량 봤으면 애초에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솔루션 120 밑에서 이제 지수자리랑은 좀 개념이 다른 거죠. 20선이 위에 있으니까 20선이 밑에 있어야 지수자리랑 비슷한 건데 지수자리랑은 다른 건데 어쨌거나 뭐 1차, 2차 1차와 2차 사이에 뭐 2차는 간 듯 만 듯 한지 하여튼 매물대를 보면 여기와 여기인데 그 사이를 정확하게 갔습니다. 2차를 갔다고 봐야죠. 예, 요런 거는. 근데 1차 전에 12%에 매도를 했을 텐데 16%까지 갔네요. 분봉 보면 12%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사실은 맞았죠. 나중에 이제 돌아서 지지를 해서 나중에 더 올라가긴 했는데 얘는 조금 이제 슬슬 나는 이제 해볼 만한 차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120선을 돌파하진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났으면은 다음날 치매 절반도 이렇게 한번 가고 그래서 뭔가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일단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죠? 돌파를 못하고 끝냈죠. 그럼 아직은 그리고 그렇다고 보기에는 발판이 좀 짧죠. 요 기간이 하락하다가 좀 올라갔다가 내려온 요 기간이 짧죠. 조금 더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한 최소한 요런 거 한 3개는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요거 하나 나오고 그러다가 요거 하나 나오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요거 하나 나오고 이렇게 가다가 요거 침이 이렇게 있겠죠. 한 3-4번 돌파해야 이 120선을 3-4번 정도 이렇게가 아니지. 이렇게겠죠. 이렇게 돌파할 듯 말 듯 이렇게 해야 그 다음번에 한 4번째 5번째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한번 돌파해서 이렇게 돌파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 차트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처럼 이거는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고요. 예. 얘 올라간 적이 있나? 네. 요런 데처럼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요런 데 살아나는. 지금 여기가 이제 요런 데예요. 요런 데 밑에.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살아나는 차트는 이제 요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데.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쭉 되나? 이제 이렇게 좀 차트가 살아나려면 근데 차트가 살아나도 뭐 그렇게 좋은 아니 또 나쁜 차트는 아니네. 23% 슈팅도 있고 뭐 상도 한번 갔고 이렇게 살아나려면 요 지하 세계에 있다가
지하 세계에 있다가 이렇게 살아나려면 그렇게 몇 번 시도를 해야 돼요. 올라가려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번쩍 올라와서 좀 몇 년 해먹었나 본데, 뭐 3, 4년 해먹었나 본데, 아직은 좀 일릅니다. 예, 발돋움판이 좀 짧아요. 예.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로봇 드론주가 좀 발전판이 짧은 애도 있지만 완성된 애들도 꽤 있어요. 그 제가 언젠가 로봇주들이 지금 괜찮네요. 이제 그렇죠. 이게 발전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돌파했다가 지지도 한 애들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간 적도 지금 한 일주일 넘었죠. 120 위로 올라와서 간 게 1, 2, 3, 4, 5, 6, 7. 7일 됐죠. 일주일 넘은 거죠. 증권 시장은 5일 열리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 기간을 하락하다가 상승했다가도 요렇게 요런 발돋움판 기간을 좀 거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심하게 굴곡이 됐는데 요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너무 굵죠. 이렇게는 너무 굵은 거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세력시들마다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개성 있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개성 있는 애들은 못해요. 저는 개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애들 하락하다가 지지하다가 20선이 내려오니까 돌파 한번 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발돋움판을 만들고 여기서 슈팅을 한 거죠. 이제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평범한 애들이에요. 얘처럼 이렇게 굴곡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박스식으로 이렇게 여기와 여기를 박스식으로 간 애들은 이게 자세히 보면 아는데 뭐 이렇게 해서 찾기에는 좀 어려워요. 자세히 봐야 돼요. 굳이 근데 그 종목을 일부러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 그거 아니라도 할 애들이 얼마나 많아. 2,000개 종목이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 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개성 있는 애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100개 중에 100개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10개 가까이만 알면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루에 매수 종목 한 10개 정도만 할 것 같으면 10개만 알고 내가 20개 정도 할 것 같으면 20개만 알면 되지. 아, 내가 뭐 그날 상승한 게 30종목이라고 30종목 다 잡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 그렇게 30종목을 다 동시에 잡아서 좋은 타이밍에 아까 얘기한 식으로 가야 될 놈은 알아. 30까지래. 가야 될 자리도 알아. 20 돌파나 20지지 상승 알아. 예를 들어서 120선, 20선 여기라는 걸 알아. 지금 여기 와 있어. 그 알아. 30개라는 것 이런 종목이 30개 정도라는 거 알아. 내가 하고 싶은 종목도 30개, 가야 될 종목도 30개야. 왜? 난 다 하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9시 5분에 올라가는 놈이 있고 9시 뭐 10분에 올라가는 놈이 있고 9시 20분에 올라가는 놈이 있고 심지어 올라가긴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음봉됐다가 다시 이렇게 어떻게 30개를 잡냐고. 말이 안 되지.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한 15명이 두 종목씩만 따로따로 너는 1, 2번, 나는 3, 4번, 쟤는 4, 5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조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너진 겁니다. 뭐 별거 없네요. 오비고라는 애가 올라갔는데 얘도 120 밑에 꿈은 이루지 못했죠. 120까지 못 갔습니다. 시간이 좀 짧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되면 느끼셔야 돼. 아, 생각보다 좀 짧구나. 이 정도 된 애들 가던데 이렇게 가던가 돌파도 하던데 근데 이거 좀 짧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쯤에서 이렇게 하다가 20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돌파도 살짝 했다가 발도전판 했다가 여기서 물량 한번 받고 슈팅했으면 이게 맞죠. 근데 얘는 내려온 게 아니잖아.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가야 될 놈이 이놈이라고 치고요. 얘라고 치고 오비고라고 치고 가야 될 자리가 여기라고 치고요. 120 밑에 꿈은 120 지수 자리죠. 근데 가야 될 타이밍을 따질 때 얘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다 지우고 얘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발돋우는 판을 만들었으면 얘는 타이밍까지 오케이입니다. 근데 올라갔죠.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상승을 안 하고 제가 확 갈 수 있는 놈인데 요만큼만 가고 이렇게 침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죠? 난 이번엔 안 가지만 다음에 더 크게 갈 거예요. 그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초반에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초반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없는 거야.
여기서 에너지를 다 써갖고 못 가는 거예요. 이 기간이 이제 더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이 상승으로 인해서 초기에 수익은 봤을지 몰라도 대신에 이 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원래 정형화되어 있는 거리가 이 정도라면 얘는 더 길어야 돼요. 더. 한 이만큼 더 길어야 돼. 이 정도. 몇 월이야? 12, 1, 2, 3. 한 3월이나 돼야 돼. 3월. 대략. 이제 얘가 개성 있게 가는 애니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물량도 한번 받고 올라가면서 한번 또 받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 게 맞죠. 한 상한가까지는 아니어도 여기까지. 왜? 여기 매물대 있잖아. 매물대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죠? 전저점. 이게 평범한 시나리오인데 제가 이제 따진 애들은 요렇게 가는 애들만 보는 거예요. 내 눈에 이런 애만 보게끔 맞춰져 있어, 눈이. 매 눈으로. 오래간만에. 매 눈으로 딱. 매란 말이야, 이렇게. 아니, 귀찮다. 오늘 또 두 개 그리려니까. 이게 나름 불입니다. 새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요런 모양을 찾으려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얘 그럼 패스예요. 왜? 굳이 이렇게 평범하게 가는 애들도 많은데 굳이 이런 애를 내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갈까? 얘 오늘 갈려나? 안 가나? 오늘도 물량만 받나? 안 가나? 더 횡보만 하려나? 안 가나?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매수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저런 걸 뭘 신경을 쓰냐고. 경동인 베스트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네요. 근데 어쨌거나 한 방은 남았네요. 요게 좀 위쪽에서 한 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왔어요. 위쪽에서 한 방이 안 나왔어요. 물론 그래도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이제 가게는 더 갈 겁니다. 한 방이 아직 남았어요. 왜? 저 조금 더 갈 거예요 하는 뜻을 여기 내비쳤거든요. 상가고 제대로 안 털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도 상가고 물량을 제대로 안 털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근처를 가거나 돌파하는 슛을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한번 털겠죠. 이렇게 털고 깨작깨작거리다가 또 위에서 한번 털고 이러고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게 내려가다가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또 내려가다가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내려가다가 기술적 반등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어디까지? 애초 여기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얘 미래가 그래요. 물론 이제 막 여기서 더 이게 별거 아닌 것 마냥 여기서 더 많이 저 하늘 위까지 막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왜? 제가 얘기하듯이 우리 세력시들은 나폴레옹 후손들이라 나는 원래 여기까지 가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막 저기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갈 수는 있어요. 왜? 여기서도 갔는데 뭐 여기서도 못 가겠어? 그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랑 이제 제가 이것까지만 그릴게. 제가 추구하는 거랑 다르죠. 예. 그죠? 몇 프로야? 여기까지 따지면 371%. 371%면은 사람이 떨어져면 죽는 게 아니라 시체도 못 찾는다니까. 시체도. 손가락 저쪽 가 있고 발가락 저쪽 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소액으로 뭐 한 2, 300 해서 아니면 한 3, 400 해서 소액으로 나는 스릴을 느낄 거야 하면서 하는 거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모르겠는데 이거 뭐 한 7, 8천 막 1억, 2억씩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이런 거는. GNC 에너지 돌파할래다 끝났습니다. 별거 없고요. AB 프로바이오 아예 근처도 뭐 물량만 받고 그냥 끝난 겁니다. 이제는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아시죠? 물량 받고 그죠? 그러면 언젠간 여기를 넘을 거예요. 저는 여기를 넘을 거예요. 여기나 여기를 넘을 거예요 하는 거죠. 이상하게 마우스가 위에 찍히네. 내가 손이 삐꾼가? 화학주 딱 한 놈만 갔네요. 유니드 비티 플러스 신규주인가 본데. 신규주 뭐 화학주니까 뭐 화공약품 만드는 거겠죠. 플라스틱 같은 거 관련된 거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여기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 영망치 단봉 만들고 다음 양봉으로 올라가면 이런 건 잡기가 좋다. 어디까지? 매물대까지. 매물대는 어디? 여기 1차. 왜? 거래량이 엄청 크잖아요. 1차. 근데 얘도 크죠. 옆에 있는 애도 크죠. 이게 2차.
그 양봉 머리까지 2차, 1차, 2차. 근데 2차까지 다 갔죠. 아마 강하게 갔을 겁니다. 예. 아침엔 안 가다가 강하게 갔죠. 그리고 보통 아침에 요렇게 했다가 그냥 더 갈 만도 한 애인데, 왜냐면 목표가가 1차가 19%, 18%, 2차가 21%, 그죠? 근데 많이 갈 애인데 여기 한 7%에서 삥 내려갔어요. 그럼 이런 놈들은 이제 지지를 할 때 120선이나 120선이나 20선을 지지할 때 잡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고생 좀 했겠네요.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아, 왜 안 가? 왜 안 가? 왜 안 가? 그래서 제가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11시 요런 거 눌림목 매매랍시고 잡는 거는 장 흐름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10시 반에서 한 11시 반 정도에 잡는 거고요. 11시 반이죠. 여기 11시 반 잡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별로 잡으라고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답니다. 아,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제가 저런 얘기를 할까? 가끔 제 속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2단 구라를 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꼭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2단으로 또 구라를 이렇게 2단으로 여기를 지지를 하는 건 맞는데 어쨌거나 내가 여기서 잡았으면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한 3%에서 잡았는데 1.84 그죠? 한 2, 3%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 나중에 올라간다는 거를 누가 보장을 할 거야? 아무도 보장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개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10시 반이나 11시 반에서 요 시간, 요 시간대에서 눌림목 나오는 거, 뭐 20선을 지지한다든가 120선을 지지한다든가 이렇게 살짝 깨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살짝 깨더라도 지지를 한다든가 하면 여기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매매법도 있는데 눌림목 매매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제 1시 12시 반에서 보통 장이 뒤로 굉장히 밀리지 않는 한 12시 반에서 1시 반, 1시 반쯤 이런 데서 매매하는 거를 잡아서 매매를 하는 거를 저는 더 선호합니다. 예. 근데 여기는 잡을 수가 없죠. 높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12시 반쯤 여기서 12시 반쯤에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크게 보면 12시 반쯤 계속 이게 지지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차트가 그지 같네. 오랜 시간 지지를 여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나 여기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와, 얘 이렇게 지지를 한 시간이 이렇게 기니까 어지간하면 여기는 안 깨겠구나 그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내가 이제 여러 종목 돌려보다가 이 종목을 봤어. 12시에서 1시 반까지 그 구라 매매를 하려고 하면 요 앞에 10시 반, 11시 반은 눌림목이고 뒤에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구라 매매라고 이제 칭하기로 했잖아요. 구라 매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12시에서 살짝 깼네? 근데 여기 양봉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잡는 거예요. 아, 얘가 깰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죠. 20선, 120선 다 지지했잖아요. 구라를 친 놈이 크게 갈 확률이 크다. 그냥 가는 놈보다. 그냥 가는 놈보다. 그냥 가는 했다가 쑥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온 놈이 갈 확률이 크다. 왜? 구라를 쳤으니까. 지지선에서 구라를 쳤으니까. 구라가 없는, 아이고. 구라가 없는 놈보다 구라가 있는 놈이 더 세게 그러니까 세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슈팅을 할 확률이 더 크다. 안 한 놈보다 한 놈이 거짓말을 안 한 놈보다 거짓말을 한 놈이 사기를 치고 갈 확률이 크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제 구라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전 10시 반, 10시 반, 11시 반까지 이 눌림목보다 12시 반, 1시 반 정도의 이 구라를 더 좀 선호하는 거예요. 뭐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놈이 지지선을 한참 안 깨고 가는 거 보니까 괜찮네. 근데 깼어. 그래서 에이 별로네. 이 새끼 지지선 이제 깨나 보다. 이렇게 하락하나 보다. 이렇게 하락하나 보다 그랬는데 다시 켜 올라갔잖아요. 봉 두세 개 만에. 그죠? 봉 두세 개 만에 켜 올라갔잖아. 그죠? 봉 하나, 둘, 셋. 세 개 만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매수지. 매수죠. 어디까지? 목표가 아까 일봉 보고 얘기했잖아요. 분봉상으로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자세가 안 나오면 분봉상으로는 여기죠. 여기 아니면 이제 여기인데 굳이 따지면 근데 2% 3% 먹으려고 이걸 들어가진 않잖아 우리가. 그죠? 마이너스 되면 10% 20% 마이너스를 맞을 수 있는데 그 이제 이런 종목은 목표가가 18% 21% 정해져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 정해 놓은 거 아니야. 양봉머리 알죠? 그러니까 이제 18% 20%딱 찍어놔. 18% 아까 몇 프로였죠? 21% 찍어놓고 이제 분봉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봉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여기서 에이 깨네 이 새끼 이거 지지선 깼네. 다시 올라갔네. 구라네. 매수 되었습니다. 매수 되었습니다. 아이고 올라갔죠? 매수 되었습니다. 매수 되었습니다. 했겠죠? 그죠? 근데 슈팅 나왔어. 근데 여기가 아니야. 벌써 돌파를 해버렸어. 그럼 여기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리고 애초에 난 여기서 팔 생각도 없었고 왜? 나는 목표가를 아니까. 그래서 목표가가 중요한 거예요. 분봉 매매를 하려고 해도 눌림목 매매를 하든 구라 매매를 하든 그 종목이 갈 놈이냐 가야 될 자리에 있는 놈이냐 가야 될 타이밍에 맞는 놈이냐 이거를 따지려면 그러니까 이제 매물대를 알아야 되고 목표가를 알아야 되고 그런다니까. 내가 운전 얘기하면서 했잖아. 나는 운전은 잘하는데 브레이크하고 악셀이 가끔 헷갈려. 그거 빼고는 나는 운전 잘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게 헷갈리는데 말이 운전을 잘한다는 게 말이 돼? 18% 20% 18% 21% 기다리는 거야. 올라가죠. 마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다가 내가 잡은 데가 여기면 여기보다 요 위에다가 그 매물대 얘가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여기 매물대니까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아이고 얘가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왜? 여기 매물대니까 내려오면 여기를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를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살짝 깨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선을 이 선보다 조금 밑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있는 거야. 아니면 위에도 18% 로스선 걸어 놓든지. 어이씨. 1533으로 시작한 애들이 누군데 며칠 전부터 나한테 저렇게 전화하나 보겠네. 광고 전화 같은데. 그러니까 매물대가 여기면 매물대 밑에다가 로스선을 걸어놓고 뭐 그것도 보기 싫으면은 저 위에 18% 20% 21%에도 로스선 걸어놓으면 돼요. 이제 더 돌파해서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이제 로스선 걸어놓는 거는 좀 오버하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투자자니까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으니까 올라가죠. 이제 뭐 여차하면 VI도 한번 걸리겠지. 예. 올라갔다가 내가 선 거는 거에 도달이 됐죠.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내가 봉 3개 정도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에이, 뭐 하겠네. 이제 팔으려고 했는데 돌파를 했죠? 그럼 전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여기서. 다만 반이라도. 팔았는데 나머지 3분의 1을 이 20선만 안 깨면 요 파란 거 20선만 이렇게 안 깨면 저는 계속 버팁니다. 깨지나요? 깼죠? 깼으면 저는 이제 여기서 봉 1개나 2개만 보고 그냥 던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봉이 올라오니까 약간 고민을 했겠죠? 그럼 다음 봉까지 보자. 올라가죠? 에이, 역시 아닌가 보네.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새끼 지지하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돼서 옆으로 이렇게 가면 이거는 지지를 하는 거고, 올라가다가 내려왔는데, 이평선을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깨버린다. 그럼 이거는 손절각이라고. 아니, 손절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매도를 치는 거라고. 근데 얘는 지금 지지를 하고 있잖아. 얘랑 똑같잖아. 지지하고 있죠. 좀 기다려 보는 거야. 이 새끼 지지하네. 2차까지 가나 보네. 그랬는데 여기서 깨져버렸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3분의 1 여기 매도입니다. 여기서 매도죠. 요 매도죠. 얄짤없죠. 근데 얘가 이제 흔들고 올라간 거지. 이렇게 해놓고 흔들고 다시 올라간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난 이제 여기서 이 새끼 또 올라가네. 여기서 이 새끼 또 올라가네. 이제 그러고 말았겠죠. 근데 이제 2차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나는 여기서 팔고 깰 때 여기서 팔고 3분의 2 여기서 팔고 3분의 1 여기서 팔고 끝난 거예요. 근데 얘는 2차까지 그냥 갔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가는 애들이 있고 저렇게 엄청나게 흔들고 가는 애가 있죠. 그렇다고 여기서 얘가 여기를 간다는 전제 내가 예단을 하고 이거를 견뎌? 여기서 이만큼을 견뎌? 물론 견디는 사람도 있죠. 근데 견딜 바에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는 게 낫지. 여기서 뭘 견디기는 무슨 고문이야? 견디게? 미련한 짓이에요. 아니 차라리 여기서 팔고 여기 깰 때 팔고 여기서 다시 잡지 차라리. 여기가 아니죠. 사실은 여기지.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니까 여기죠. 아이유 쌍바닥 아니야. 내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 아이 이렇게 거거든요. 이게 수직으로 정확하게 안 그어져서 아이 유 이렇게 확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확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쭈르르르 내려와서 이게 약간 아이유 쌍바닥 비슷한 겁니다. 봉을 나눠서 내려와서 그러죠. 여기나 여기서 잡았겠죠. 그 이제 여기 2차까지는 안 가고 나는 뭐 여기 정고점 여기 거래량 터질 때 여기서 팔았겠지. 여기까지는 안 봤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보고. 근데 난 그렇게 하지도 않아. 여기서 팔고 그냥 끝이에요. 여기 1차 18% 여기서 팔고 2차 지지하다가 깰 때 여기서 그냥 팔고 끝이에요. 여기 다시 잡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이게 내려오는 꼴이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깨작 이런다. 그러면 잡지. 이렇게 내려오면.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안 잡아요. 난 이것도 흐른다고 보기 때문에 안 잡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를 알아야 목표가를 알고 목표가를 알아야 차트로 또 얘기하네. 가야 될 놈인지 가야 될 자리가 그 놈이 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 그러면 그게 가는 그 타이밍은 언제인지 누구냐 어디냐 언제냐 이거를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좋네. 가야 될 놈 누구냐 가야 될 자리 장소 어디냐 가야 될 타이밍 언제냐 말해놓고 감동하네. 그 세 개를 알려면 매물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매물대입니다. 1차가 차트가 아니에요. 1차가 차트가 아니야. 차트는 나중에 알면 돼. 경험치로 알면 돼. 근데 왜 이래 1차가 안 거지네. 1번은 매물대입니다. 안 거지네. 에이씨 글씨도 안 써지네. 일단 그렇고요. 그거 하나 갔어요. 화학주 중에 이거 하나 갔어요. 유니드 BT 플러스. 근데 내가 봤을 때 화학주로 간 것도 아니고 신규주로 간 것 같아. 잠깐만. 오늘 신규주가 좀 갔냐? 그건 아닌데. 신규주가 좀 간 건 아닌데. 화학주로 갔나 보네요. 식료품 간 게 없네요. 제일 많이 간 게 국순당. 하지도 않은 국순당. 이 봉 이렇게 크고 보여서 엄청 큰 것 같은데 저 3%짜리입니다. 아직 좀 남았죠? 이제 좀 눈에 보이죠? 발판이 좀 짧네. 왜?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요만큼 했으니까 발판이 좀 짧네. 그럼 여기서 발판한 여기 올라간 값이 있으니까 여기 조금 요만큼 더 가야겠네. 요 정도 되겠네. 발판이 보통 세력차트 연구소가 얘기하는 부분이 요 정도 되겠네. 가야 될 놈이 이놈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야 될 자리는 여기고 가는 날은 아마 이제 갭이나 갭상승으로 여기서 평단보다 조금 올라서 올라가든가
뭐 아니면 마이너스 출발이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양봉이 되면 잡으면 되는 거죠. 이제 식료품이 간다는 얘기는 뭐가 좀 나라에 뭐가 자세가 안 나올 때 식료품이 가거든요. 그 지수가 조금 횡보하는 식으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개파락으로 딱 개파락에서 비등비등 될 때, 요럴 때 식료품주가 많이 갑니다. 막 올라갈 때나 갭 떠서 막 이럴 때 아니면 밑에서부터 긁어서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잘 안 가요. 식료품은 말 그대로 식량에 대한 뭔가 위협을 느낄 때 그때 많이 가거든요. 조림 비료 재진 농업 얘도 약간 비슷합니다. 나라 사정이 안 좋을 때 많이 가요. 뭐 전쟁 이슈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러시아 뭐 전쟁 터졌을 때 뭐 저 뭐지 한일 사료 또 쉽게 찾으려니까 뭐 사료가 그뭐 십상 가까이 갔었죠 그게. 왜 사료 애들이 없냐? 뭔 사료 애들이. 조림, 비료, 제지, 농업. 그럼 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 한일 사료 여기 있네. 이렇게 됐죠. 이거 보세요, 이거. 야, 사료주가. 사료주는 희한하게 아침에 갭 뜨면 무너지고, 아침에 갭 뜨면 무너지고, 아침에 갭 뜨면 무너지고, 아침에 갭 뜨면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가요. 평소에 이렇게 하다가 갭 뜨면 무너지고, 또 평소에 가다가 갭 뜨면 무너지고, 또 평소에 가다가 갭 뜨면 무너지고. 그게 막 짜증나. 이런 애들은. 근데 그게 다 물량 맞는 행위였던 거야, 그게. 1, 2, 쉬었다가 3, 4, 5, 6, 7, 8. 구상째 무너지는 거. 와, 대단하죠. 템버거까지 못 갔네. 13까지 못 갔네. 기계주 관계 없고요. 요새 바이오가 괜찮죠? 엑서지 21 뭐예요? 아 이거는 뭐 손대지 말아야 되는 차트인데 120을 깨고 이제 이거 끝난 겁니다. 120을 깨서 하락을 하고 있으면 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매매 끝이에요. 이 하락을 하다가 여러분들 요새 배워서 알죠? 하락을 하다 어떻게? 이상하게 하다가 멈춰. 20선이랑 이렇게 만나. 그러면 살짝 돌파를 이렇게 해. 했다 내려왔다가 또 따라서 횡보를 해. 그러면 엄청 많이 가겠죠. 이런 애들은 이제 아직 발돋움 판이 시작도 안 한 거죠. 길어야 돼. 이게 길어야 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 때쯤 돼서 여기서 120선을 가든가 이런 데서 가든가 아니면 120까지는 못 가더라도 중간에 한번 맛배기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물량을 이렇게 받든가 또 조금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물량을 한번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이날 여기까지 가든가 아니면 그 위에 매물대까지 가든가 그러는 거죠. 그죠? 기법이 이게 이제 평범하게 가는 애들이 평범하게 가는 애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막 상승을 해버리든가 이렇게 막 상승을 해버리든가 이러면 개판 되는 거야 여기서. 아니 개판은 아니고 이제 발돋움 판이 좀 길어지는 거죠. 그 애가 평범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쫙 늘어나는 거죠. 굳이 그런 애들 할 필요 없다니까. 안 그런 애들이 많아요. 오디텍 얘도 좀 특이한 케이스죠. 좀 평범하지 않죠. 얘가 갑자기 여기서 상승을 해버렸잖아. 그죠? 평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전 안 한다는 거예요. 좀 뭔가 분간하기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간애가 없고요. 바이오, 디오, 디오하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했는데 디오는 가다가 물량 한번 받고 오늘도 물량 하나 받은 거 그거 이상 의미가 없죠. 에이프릴 바이오는 얘도 나름 신규주인가? 신규주네. 에이프릴 바이오 신규주네요. 신규주라 뭐 이것저것 따질 건 없는데 아트백님 정보청까지 그냥 간 겁니다. 1차, 1차, 2차 거기까지 간 겁니다. 별거 없죠. 그 신규주는 별게 없어. 그다음에 젠큐릭스가 굉장히 큰 상승을 했는데 뭐 갈만했죠. 여기 120 돌파하려다 한번 실패하고 여기 한번 실패했죠. 물량도 받은 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간다면 물량 받은 거 여기를 최소한 돌파를 하는데 그래도 얘가 오늘 갔으면 21%. 제대로 갔네요. 더 갔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갔네요.
글쎄, 이거 어디를 봐도 얘는 뭐 1차, 2차고 뭐가 없는데 한 방인데 그냥 여기를 넘어야 되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기를 1차로 잡죠. 저 같으면 1차 이 봉의 중간 2차 이렇게 잡았을 텐데 그건 아니고 그냥 봉의 중간까지 갔습니다. 이 봉이 기니까 20% 이상 된다는 건 우리가 알아. 그리고 앞에 물량을 22%까지 받았어. 18%에서 20% 이상 간다는 걸 알아. 그러면 그 이상 되는 거 매물대 첫 번째 봉의 중간 1차, 2차. 근데 2차가 3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지. 그래서 봉을 잡는 거예요. 봉의 절반. 여기까지 잡은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까지 잡을 만 했는데 30%가 넘으니까 여기서 30.45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 아니면 상을 들어갔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이냐 아니면 주저앉냐. 그런데 종가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상을 갈 것처럼 막 이렇게 상가 들어갈 것처럼 노력하다 무너졌어요. 어디까지? 한 절반 무너졌네. 15%. 그죠? 17, 8%. 절반 무너졌네. 예. 이건 꽁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상승하고 이거는 그냥 꽁으로 올라가서 물량만 받고 내려온 거예요. 예. 이만큼 갔다가 요만큼 물량을 받은 거예요. 요만큼. 어느 만큼? 요만큼. 물량 받고 내려온 거예요. 왜? 다음에 더 가려고. 다음에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취지는 더 가려고. 예. 더 가려고 그런 거예요. 얘가. 집단에는. 근데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얘가 가고 싶어도 젠큐릭스라는 회사가 주가가 상승시키려고 세력의 노력을 해도 못 갈 수도 있다니까. 얘네 작전 실패할 때도 있다니까요. 초록뱀 헬스케어. 이 아침부터 가지 않았을까요? 이거? 그죠? 아침부터 뭐 초록뱀 뭐 바바박 올라. 그냥 그게 끝이네. 아침 올라간 게 그냥 끝이네. 바바바바박 하고 요쯤에서 그냥 털고 나왔으면 끝나는 거죠. 예. 종가에 무너졌네. 이상하게 종가에 무너진 게 많네. 많은 건 아닌데 아까 그놈도 그렇군요. 120 밑에 꿈은 120. 근데 좀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는 앞에 여기 물량 받은 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여기도 있고. 그럼 이거를 다 뛰어넘는 거. 이 세 개를 다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거 왜 한 거죠? 컴퓨터가 벌써 느려졌네. 이 세 개를 다 뛰어넘는 거. 그죠? 12%, 24%. 24% 이상 12%니까 24% 이상 뛰어넘는 매물대. 어딜까요? 여기겠죠? 여기. 그죠? 1차. 여기. 솔직히 2차는 없네요. 네, 2차는 없는데 네, 1차입니다. 1차인데 좀 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22%, 22에서 23%, 22에서 23%. 여기네요. 예, 딱 여기. 이건 그냥 개미가 붙어서 더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거나 그러다가 내려왔죠. 이게 시간이 이렇게 길면요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게 길면 무너져요. 차라리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서 120. 여기 아까 그 부분에서 쌍바닥을 차라리 만들었으면 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1시간 넘었네. 아, 오늘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했구나. 아까 그 부분에서 차라리 고공에서 행진하는 것보다 음, 아까 상승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길게 가는 것보다는요. 이게 120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120선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하잖아요. 아니면 요 위에를 지지를 하든가 이렇게 지지를 하든가 그럼 이거는 차라리 여기를 갔다가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는 이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쓰고 있으면 못 견뎌요. 무너져. 아니면은 그 당일날까지 종가까지 끝까지 갔다. 피니시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종가에 상 들어간 것도 그래서 이제 그날 당일날 팔아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상승률 애들 보는 거는 그렇고 오늘 이제 얼추 배운 거는 요거 마지막에 너무 비리비리하게 간 애들은 막판에 박살날 확률이 크다. 차라리 상승을 하는 데까지만 힘을 쓰고 힘을 안 쓰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지지를 했다가 올라가려고 구라까지 한번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더 할 만한 거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애들은
이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그냥 얘기했잖아요. 스탑로스 이렇게 걸어버리고 한 2%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거 3% 정도 마이너스 되게 해놔버리고 난 신경도 안 쓴다고. 띠링 하면 그냥 매도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다행히 상 들어가서 뭐 되면 좋은 거고. 근데 종가까지도 계속 저런 식이면 저는 그냥 종가에 팔아버리고 나옵니다. 다음날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게 싫어서. 정신건강 때문에. 오늘의 최대 저거는 그거죠. 예. 매물대를 왜 그렇게 세력 차트 연구소는 매물대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왜 도대체 이렇게 지은 거 맞았나? 이거 자주 안 하니까 까먹어. 매물대를 알아야 어떤 놈이 어디서 언제 슈팅을 가느냐. 슈팅. 단타니까. 우리는 단타맨이니까. 단타맨. 스윙이 아니라 단타맨이니까요. 이 세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코스피, 뭐 코스피도 하긴 하니까 코스피 코스닥 한 2,000개 종목 중에 2,000개 중에 2,000개 중에 어떤 1번 어떤 놈을 어디서 언제 매수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2,000개 중에 도대체 어느 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놈인 걸 잡아야 돼. 어떤 놈. 차트 모양을 보면 되죠. 어디서 차트 모양에서 내가 좋아하는 자리. 지수 자리. 그럼 지수 자리에 있는 아무거나 잡아도 되냐? 아니지. 언제? 그 슈팅할 수 있는 그 발도전판이 최선 완성이 된 상태면 그날은 안 가더라도 한 두어 시간 기다려 보던가 2시간이나 아니면 한 30분 기다려 보다가 에이 이 새끼 안 가네 그러면 그때 다른 종목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주의면은 종가까지 기다리다가 종가에 나오든가 아니면 그나마 그 와중에 또 하락하는 거 느낌이면 그 양봉에 잡고 음봉에 버리는 거니까 음봉 되려고 그러면 자기 평당 가까이 위협을 하면은 버려야죠.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잡더라도 아셨죠? 예, 어떤 놈이 어디서 언제 가느냐, 어? 누가 어디서 언제 가느냐. 그 매수를 하는 걸 따지려면 이 세 개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게 매물대다. 매물대. 이 핵심입니다. 매물대. 그래야 목표가를 알게 되고 목표가. 매물대를 모르고 목표가를 모르면 그냥 애초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다이나믹 디자인 되는 거야.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름이 7글자 되는 게 좋더라고. 그래도 다이나믹 디자인 잡았으면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증권을 하는 내내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매물대 한눈에 되도록 시간을 빨리 매물대를 체크해서 종목을 아까 얘기한 언제 어디서 아니 언제 어디서래 누굴 어디서 언제 잡느냐 그게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거니까 평일날 공부를 조금씩 내가 얘기하는 공부는 뭐냐면요 상승을 많이 한 놈들을 차트를 보다 보면 아 얘네들 공통점이 있네 그럼 그 공통점이 있는 그 부분만 보는 거야 항상 다른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30종목을 2,000개 되는 종목에서 30개 되는 종목 뛴다고 내가 30개 다 잡을 거냐고 아니잖아요. 잡아봤자 3, 4종목이지. 그 중에 안 가는 놈 버리고 다 안 가면 다 버리고 그러면 다 버렸으면 약손절이면 한 종목당 2, 3% 2, 3% 2, 3% 그러면 뭐 얼마 되겠죠. 근데 보통 4종목 5종목 잡으면 오후에 구라매매 말고 오후에 구라매매 하는 것도 매물대를 모르면 못 잡는다니까. 목표가를 모르는데 뭘 잡아. 어디가 지지선이고 어디가 저항선인지 모르는데 뭘 잡아.
상승하고 있으면 어디서 팔지, 어디서 팔지, 어디서 팔지, 그러다 음봉될 때까지 어디서 팔지 그러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은 방송이 조금 길었지만 매물대를 왜 이렇게 연연을 하느냐, 내가 어떤 놈을 어디서 언제 슈팅할 줄 알고 매수를 판단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나는 매물대에 그렇게 중점적으로 차트를 보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차트 외에 나머지 너무 개성 있게 특이하게 가는 애들은 알 필요가 없다. 알 수도 없고, 그렇게 개성 있는 애들은 그런 것까지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평범하게 가는 애들만 잡으면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전단지 한 200장 돌리면은 학교 앞에서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받고 어떤 애들은 안 받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스타일의 애들은 전단지를 주면 받는데 어떤 스타일은 안 받아. 그러면 전단지 받을 수 있는 애들한테 200장 빨리 돌리고 가는 게 낫지. 굳이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 애 집까지 쫓아가면서 전단지 한 장도 못 돌리고 그 애한테 연연해가지고 그 한 장 걔한테 주려고 걔네 집까지 쫓아갈 거냐고, 힘들게. 뭐하러 그렇게 잘 받는 애들 그냥 200명한테 주면 되지. 학생들 많은데 2,000명이나 있는데. 그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아시죠? 아침에 살짝 가고 말아요. 그것도 그나마 양봉장일 때 얘기고, 음봉장이면은 아침에 가는 것도 울려 터는 확률이 큽니다. 금요일은 항상 조심하시고요. 내일 오늘 미끄러운 길, 눈 아직 안 녹았으니까 길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